화가의 눈에 비친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화 속 세상을 옮겨놓은 듯한 작품. 그림으로 섬을 노래하는 화가 김품창을 소개합니다. 깊어가는 제주의 가을. 작가는 오름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섬을 품어하는 듯 의연하게 앉아있는 한라산.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설문대 할망의 신화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영감과 모티브를 많이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끔 찾죠. 설문대 할망. 한라산을 세우고 마침내 섬을 일구었다는 제주의 여신이죠. 넉넉한 치맛자락을 펼치고 앉아있는 전설 속 그 거대한 몸집을 작가는 자기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 어떤 상상력으로는 설문대 할망이 있으면은 하르방이 있을 거고 설문대 할망이 가족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설문대 할망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저는 판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그린 이 그림은 가로 길이만 4m를 넘는 대표작입니다. 여신의 가족은 섬처럼 누워있고 그 품 안엔 자연과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녹아있죠. 여신이 지켜주는 제주 섬을 표현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작가는 추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한 풍경이나 느낌을 보완하는 중이죠. 작업 구상 단계에서 작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입니다. 늘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재구성하는데 뭐 예전에 그렸던 그림 이미지나 느낌들이 괜찮으면은 또 이제 거기에 어떤 인용을 해서 또 그리기도 하고 드로잉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실제 작품에 있어서 수정이 거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수정하는 기간도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로잉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로잉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의 작품을 위해 밑그림은 여러 점을 그리는데요.
작품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많다 보니 사전에 섬세하게 구성을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그림의 밑바탕인 종이를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지의 뒷면에 충분히 물을 뿌리고 젖은 한지가 마르기 전에 풀칠을 이어갑니다. 풀의 농도를 조절해가며 바르고 나면 종이를 뒤집어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시간이 지나 한지가 마르면 그 위에 먹을 칠하고 먹이 마르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얀 물감을 발라 백지의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해도 이 먹물을 칠하면은 뭐 존벌레 같은 게 좀 안 쓸어요. 안 쓸고 또 이 먹물을 칠한 다음에 이제 그 색을 올리면은 뭐 약간 깊이감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채색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릴 경우에는 이제 뭐 종이가 잘 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 채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하나 점을 찍듯 색을 채워가는데요. 점묘법을 하게 되면은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오래 걸리는 만큼 그림에 대한 어떤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크죠. 점유법으로 표현한 작가 특유의 밝고 환한 색채.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가가 일상에서 만나온 친근한 존재들입니다. 동화 같은 표현이 눈길을 끄는 그림들. 이 표현 방식이 그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바닷속 고래와 뛰어노는 노루.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없습니다. 크기도 중요하지 않죠. 화가는 자신이 보고 느낀 세상의 사물과 풍경을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려 넣을 뿐입니다.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고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화면에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소재가 생기면 또 그림에 하나 넣고. 그래서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소중한 어떤 대상들이죠. 자연에 깃든 생명들이 작품으로 들어온 건 제주에 살면서부터입니다. 서울에선 사람들의 일상 모습을 한국화로 담아왔죠. 제주와의 인연이 시작된 건 그의 나이 30 중반의 일. 초기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육지 사람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에 마음고생이 컸죠. 외로움을 채워준 건 제주의 자연이었습니다. 작품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도 바로 그 즈음의 일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살았어요. 3층에 살았는데 이 어느 날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다가 바다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 만원경을 보니까 정말 이제 돌고래 떼가 막 그냥 바다에서 막 치솟아 오르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죠. 제주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공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 그림에는 사람과 고래와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곤충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어떤 그런 공존의 세상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돌고래와 아이들이 하늘을 낡고 제주의 숲 곶자왈은 바다가 되고 자연 안에서 모두가 어우러진 세상. (20여) 년째 매달리고 있는 이 주제는 이렇게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도 그의 작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돌 조각품인데요. 주민들의 부탁으로 그가 직접 돌 위에 그림을 그리고 석공이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아유. 아니 조각품 아유, 앞에서 예. 예 청소하시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작가님. 예. 낙엽 많이 떨어지죠. 네, 매일같이 떨어집니다. 노인회관 어르신들도 매일 여기 와서 쓸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껴주시고. 그래야죠. 우리. 청소도 네. 해주시고. 제가 매일 아침 감상하는 작품인데. 아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도 이걸 보면서 자연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아우르면서 생활하는 공간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마을 표지석처럼 한자를 지키고 있다 보니 어느새 작품은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그 덕에 주민들과도 한결 가까워졌죠. 제가 늘 추구하는 어떤 인위적으로 형태를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자연석에다가
그 각 면마다 이제 그 부조로서 조각을 해서 어떤 입체가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의미 있고 어떤 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주말 오후.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작가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뜻 낙서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고 느낀 걸 솔직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손뜨개는 뭐가 있나 봐요. 손뜨개는 손톱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죠? 지켜봐요, 반대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손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손바닥이 있잖아. 그럼 뭐가 있어요? 손바닥에는 금. 손금. 이 손금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외우고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이 굳어 있지만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안 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소재나 아니면 아이디어로 등장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애들의 어떤 그 창의력을 한 번 더 높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많이 배웁니다. 평범한 일상의 경험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모여 책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작가가 된 듯한데요. 색칠하고 그리니까 다음에 이 책 만드는 책이 출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의 더 좋은 그림책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좋아요. 선생님께서 특히 여러 번 강조하신 게 꼭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니라 이제 동화적으로 잘 재해석하고 자기 개성을 잘 담은 그런 그림으로 그리면 된다고 하셔서 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작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제주살이를 진솔하게 써내려가게 된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작가라는 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힘든 어떤 또 시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했고 제가 한 일들 하나하나가 저를 어떤 성장시키는 어떤 소중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록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찾아보고 그럽니다. 낯선 제주에서 젊은 예술가 가장이 떠안아야 했던 책임감. 그의 그림 일기는 그 무게를 헤아려 준 아내와 제주에 건네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김품창, 그의 이름을 내건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여는 날이죠. 예, 그럼 조금씩 이렇게 예, 저렇게 이제 하면 자리가 딱 예,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는 이제 갤러리 디스플레이는 다 돼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현수막 이제 내리는 작업하고 있고 이제 관람객 많이 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제주 생활 22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많은 걸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동심의 눈으로 그린 듯한 그림에 관람객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제주에서 보낸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진 그림들. 정들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 긴 시간이 화폭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스며 있습니다. 회사에 대표님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서로 인정하고 해야지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갔잖아요. 저는 그림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그립니다. 바다 생물이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작품도 듣고 작가님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설문대 할망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신 것 같아서 그림도 보면서 색채도 아름답고 좀 아이의 시선에서 좀 바라보시면서 그린 듯한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제주의 그 지금까지 어떤 숨은 보물 찾듯이 제가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어떤 숨은 이야기와 숨은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시 가슴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느껴서 새롭게 다시 펼쳐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주에 살면서 보고 만나고 사랑했던 모든 걸 따뜻한 그림으로 되살려낸 화가 김품창. 섬을 향한 그의 사랑의 노래는 더 눈부시게 이어질 겁니다.